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띵잘. 오늘의 주인공 미정은 오랜만에 회사 회식 겸 동아리 활동을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 집이 멀어서요. 집이 어딘데? 삼포시요. 경기도 삼포에 살고 있던 그녀는 막차 시간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가끔 이렇게 늦는 날이면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오빠, 언니와 함께 모여 택시를 타고 가곤 했죠. 경기도 외곽, 그것도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삼남매는 그 불편함에서 오는 사사로운 불행을 경기도민의 애환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 거드는 척이라도 좀 해. 종일 빈둥대다가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삼남매의 아빠는 이 시골 마을에서 싱크대를 만들며 파는 일을 하면서 짬짬이 밭일을 하고 있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도와 집안일이며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는 의문의 외지 띵씨의 숙명의 라이벌 구씨까지. 이 동네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조용한 곳입니다. 내일 아버지는 아침 7시부터 할 건데 9시까지 와도 된다고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일찍 오겠지. 아이고, 돈 주고 쓰는 사람도 눈치를 봐야 되니 원. 그날 밤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구씨에게 안주거리를 갖다주고 이 동네에서 함께 자란 몇 안 되는 친구인 두한이의 카페에 모인 세 사람.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내가 삼포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자긴 경기도 안 살 건데 뭐하러 관심 갖냐. 차이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쏟아냈죠.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 사는 동네 먼저 검색해보는 게 인간인데.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달랐어. 서울에서 살았다면 정말 달랐을까? 다음날 미정은 서울로의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데요. 밥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빠와 구씨까지 그들의 하루는 빠르게 시작됐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문구.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볼링동호회 갔었다면서요? 괜찮죠? 회사에 도착한 미정은 행복지원센터로 끌려가는데요. 이번 달부턴 거기로? 오랫동안 동호회에 들지 않아 면담을 하게 된 그녀. 동호회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자네도 동호회 안 들었나? 타부서였던 태훈과 부장님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를 챙겨야 돼서요. 이후 열심히 근무를 하던 중 여러분 민호식 대리님께서 오늘 을지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회식 공지. 연미정 읽으면서 또 가만히 있다. 을지로까지 올라갔다가 집에 가려면 너무 멀어서. 어떻게 청춘이 맨날 집에 가기 바쁘냐. 오늘도 역시나 회식엔 참여할 수 없었고.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녀에게 남은 건 과장에게 빠꾸당한 PT뿐. 지금 이 순간 미정에게 필요한 건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그녀를 채워주고 응원해줄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인 척. 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이름 모를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미정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죠.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래서 함부로 신용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닌데. 만났었던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녀.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지만 그가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연락을 해봐도 답장은커녕 읽지조차 않는 그 다음날 미정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구시네로 찾아가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자신의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잠시 후 어? 연미정은 여기 아니대? 예, 맞아요. 구씨는 미정의 부탁대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데요. 독촉장. 그는 우편물을 수납장 속에 휙 내던졌죠. 얼른 겨울 왔으면 좋겠다. 겨울엔 또 그럴걸. 얼른 여름 왔으면 좋겠다. 지금 기분 잘 기억해뒀다가 겨울에 추울 때 써먹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릴게요. 누가 보면 국가 기밀이라도 걸린 국정원 요원들인 줄. 다녀왔습니다. 구씨가 뭐래?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그릇 가져가라고. 갖고 오라 그래도 맨날 깜빡. 또다시 어느덧 밤은 어둑해지고 다녀왔습니다. 밥은? 삼남매 모두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미정은 구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는데 낮에 받은 독촉장을 보여주는 구씨. 여기다 좀 둘게요. 미정은 그에게 보관해달라며 부탁하는데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구씨는 역시나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누가 볼까 봐.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신용카드 정지된다고 해서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연락 줘. 수많은 연락에도 여전히 대답도 읽지조차 않는 선배. 미정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 찐밥조에 비누식 있어? 회사에서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라는 찐밥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미정은 하필이면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부장 태훈과 한조가 되었는데요. 세 사람 사이에 껴 깝깝하기만 한 여자. 동호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저는 집이 멀어서요. 아, 부장님은 왜? 누가 반긴다고 그런 데를 나가. 마치 숨이 턱 막히는 아이들 사이에 껴있는 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국 참다 그녀는 조에서 탈주해버리고 세 사람은 멀뚱멀뚱 커피를 홀짝입니다. 내가 회사 전직은 다 알아야 돼?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 하려고? 동호회 드나봐라. 안녕히 가세요. 다음날 갑자기 찬혁 선배는 왜? 미정은 돈을 빌려줬던 선배를 수소문하기 위해 함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을 걸어봅니다.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하지만 그녀에게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누구한테 갔겠니? 세영 언니한테 간 거지. 미정은 생각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20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지에 부모님 사인을 받아가야 했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뭐가 들키지 말아야 하는 20점짜리 시험지인지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돈 꿔준 바보 같은 나인지 여자한테 돈 꾸고 갚지 못한 그놈인지 그냥 내가 20점짜린 건지. 한참을 생각하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그런데 엄마 아빠가 헐레벌떡 구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철철 쏟아내고 있는 구씨. 아빠는 황급히 구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밥 먹으라고 갔더니 여기가 시커매서 피떡이 돼서 자다 일어나. 얼굴이 왜 그러냐니까 지도 거울 보고 놀래. 술 먹고 자빠져서 술김에 아픈지도 모르고 잔 거지. 강적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 또 술 사와? 구씨는 그날 일을 겪고도 또 술을 사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다음날 출근한 미정. 언니도 괌 가요? 뜬금없이 무슨 괌을 가?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 찝찝한 일들만 그녀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난 언니도 가면서 나한테 비밀로 하는 줄 알고 기분 좀 그랬는데? 한수진하고 김지희 걔네도 휴가 때 괌 간대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미정이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 계획을 세우질 않나. 팀장은 유난스럽게도 미정의 PT에 태클을 걸었고 연미정 씨한테 딱 맞는 동호회를 발견했어요. 낭독회. 행복지원센터에서는 소양기 팀장이 동호회를 들으라며 또다시 미정을 불러들였는데요. 못하겠어요. 네. 미정은 결국 힘들어요.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왜 그래요, 뭐.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그리고 영혼.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녀는 무슨 생각인지 구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매일 술 마셔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그리고 내뱉어버린 폭탄 발언.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미정은 그동안 쌓여왔던 자신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쏟아내버리는데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녀의 잔잔한 파도 같은 울분을 가만히 듣고 있던 구씨. 들어가.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하지만 그의 인생 또한 너 내 이름 알아?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니? 그녀만큼 즐겁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죠.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어스름한 새벽, 무더운 날씨. 미안하다. 나도 계속. 그들의 여름밤이 또 하루 지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드디어 온 선배의 연락. 알바 뛰고 뭐하고 탈탈 털어서 매달 입금했어. 고작 한 달 입금 못한 거잖아. 세영이한테 연락하면 돈이고 뭐고 없어. 아 진짜. 하지만 그에게서 온 답장은 천하의 쓰레기만도 못한 내용들 뿐이었죠. 그의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감칠맛 나는 욕 한 사발이. 미정의 한마디는 고요한 사무실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혹시 나보고 한 소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싸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톡 보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개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그녀는 출근을 해 밥을 먹다가 비학기에 새로운 동호회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또다시 행복지원센터에 문자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왠지 같은 문자를 받았을 것 같은 태훈과 부장. 아이, 걔 거지 같은 것들 더럽게 귀찮게 보내 진짜. 세 사람은 센터에 불려갑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죠. 우리 셋이 한다고 하고 안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미정이 뜬금없는 제안을 건네는데요. 해방이 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진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방. 그들은 해방을 하기로 하죠. 해방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저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 분이서 뭘 하시겠다는... 해방. 그렇게 결성된 해방클럽. 근데 우리 진짜 뭐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그들은 스스로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어느덧 찾아온 주말. 미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빠의 밭일을 돕다가 혹시 내가 추앙해줄까요? 대뜸 구씨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그쪽도 채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한 말이에요. 할 말하고 쿨하게 돌아가 버리는 세상 쿨한 그녀. 그녀의 한마디에 구씨는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 보였죠. 다음날 인사는 하고 지내요. 이젠 아주 적극적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한 미정. 인사는 하고 지내요. 그리고 구씨가 마을버스 와. 뛰어.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화답합니다. 뛰라고. 미정의 첫 해방이 시작되는 걸까요? 한편 미정이 부장 태훈과 함께 해방클럽 동호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해방클럽? 뭐야?
동료들의 귀에 빠르게 들어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해방. 뚫고 나갈 거야. 흑장미 미용실은 30조 따는데 왜 나한테는 40이냐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그 사이 동네 한 할아버지 집에 싱크대를 달아준 미정이네 아빠. 도로 그냥 떼가. 다 떼가. 그런데 노인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고 결국 돈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구씨가 혼자 트럭을 몰고 어딘가로 향했죠. 바로 그 할아버지네 집. 누구야? 그리고 잠시 후.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아유, 들어와 밥 먹어요. 다 차려놨는. 아, 왜 또 들어와요? 돈을 받아왔네요. 어떻게 했길래 고약한 노인네가 순순히 돈을 줬을까? 그 원래 꼴통 같은 노인네들이 젊은 남자 앞에서 찌끌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날 밤 미정은 반찬을 갖다 주러 구시네로 향하는데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드시래요. 왠지 또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똑같던데. 아저씨랑 너랑.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대라면 받아줘? 구씨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미정. 그들은 그렇게 또다시 냉랭한 공기 속에서 흩어지게 되죠. 내리라고! 과연 구씨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잘못 내렸어. 이런 시골 동네에 오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미정은 또 다른 어릴 적 동네 친구이자 현재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현아의 자취방에 놀러갑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수십 번인 것 같은데 왜 매번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바닥일까? 매번 처음 보는 바닥 같아. 그녀 또한 인생도 나는 갈망하다 뒤질 거야. 사랑을 줘. 나도 줄게. 더 줘. 나도 더 줄게. 사랑도 순탄치만은 않았죠. 너는 나처럼 갈구하지 마. 야, 다 줘. 응? 전사처럼 다 줘. 그냥 사랑으로 폭발해버려. 오늘은 드디어 해방클럽 첫 모임을 하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하필이면 천둥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마주보고 앉는 게 불편하더라고. 그들은 카페에 둘러앉아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가? 아니 각자 떨어져 앉아 진짜 편하고 좋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딴 거 없어. 해방하려면 퇴사하고 이혼하는 수밖에. 그 중에 하나는 했는데 그것도 딱히 해방은 아니더라고요. 미안해. 어딜 가나 속 터지는 인간들은 있을 거고 그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이 분노를 놓고 싶지 않아. 나의 분노는 너무 정당해. 너무 정당하죠. 일은 더럽게 못하면서 잔소리는 안 듣겠다고 하는 인간들이나 뭐라고 하면 꼰대다. 참자. 그들은 그렇게 꾹꾹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조금은 서투른 미완성의 해방을 합니다.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갇힌 것 같은데 어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같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다.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아닐까.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곰곰이 생각에 빠져있던 미정은 정전이 일어나자 황급히 구씨에게로 달려갔죠. 들어가요! 들어가라고요!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 그가 걱정되었던 그녀. 어디에 갇힌 건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가고 싶어요. 진짜로 행복해서 진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날 오늘은 주말을 맞아 창희와 미정이가 함께 아빠의 밭일을 돕고 있는데요. 잠시 앉아 쉬려는데
미정의 모자가 날아가 버리고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잠시 후 있어봐. 구씨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너 그대로 쭉 가시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죠. 구씨의 경이로운 멀리뛰기 실력에 모두가 넋을 잃어버리고 소름 끼쳐라. 창희는 그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맙니다. 형 일반인 아니죠. 국가대표였죠.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꽃을 따고 있어요? 구씨의 호구조사를 시작하는 창희. 구시성을 가진 육상 선수가 이렇게나 많다니 혹시 이름을 오픈하실 생각이? 구진서? 구자경? 그냥 먹어. 구창모? 도대체 그는 어디서 온 누구인가? 주종목이 몇 미터예요? 800? 창희에게 새로운 사랑이 쉬자. 찾아온 듯 했는데요. 네. 구씨 한 방 있을 줄 알았어. 주저리 창희는 하루 종일 그만해라 구씨 얘기. 알코올 중독자가 얘기 갖고 넓이뛰기 한번 멋지게 했나 보다. 아유. 구씨에 대한 얘기만 떠들어댔죠. 얼마나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으면 김연아가 뛴 것도 아니고 시커먼 남자가 넓이뛰기 한 번 하고 그냥 종일 설레고. 그에 반해 미정이는 매일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구씨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다가 말아. 남매의 마음을 쌍으로 뒤집어 흔들어 놓는 구씨의 마성의 매력.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람을 갈구하지 않는다. 역시 띵씨의 숙명의 라이벌다운데요. 샀는데 소주. 심부름을 다녀오는 도중 소주를 사러 가는 구씨와 마주한 미정. 돈은 있냐? 여전히 냉랭한 그의 말투와 태도에 그 정도는 있어요. 살짝 기분 나쁠 뻔했으나 확실해? 구씨는 이내 미정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돼 있을 거라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하기로 한 건가? 했잖아. 아까 낮에. 그렇게 그들의 추앙이 시작되죠. 제가 일부러 깐깐하게 구는 건 아니고요. 다음날 그렇잖아요. 저도 감사라는 걸 봤는데 해방클럽이 뭐라는 데인지 증거 자료는 남겨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급조한 동호회이기도 했고 뚜렷한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없어요? 향기 팀장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지라도 쓰시던가요? 결국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 나이에 일기 써서 검사 맞게 생겼어? 일지를 쓰기로 하는 그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해방 일지가 작성될 예정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실망스러웠던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그 사이 구씨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다 저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막내 따님 전화번호 좀. 미정의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아빠는 갑작스러운 구씨의 행동 변화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010 이내 미정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죠. 잠시 후 퇴근을 하고 있는 미정의 핸드폰으로 날아든 난데없는 문자들.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자식 새끼도 이루기 쉽지 않은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그들은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곁들인 나름의 첫 데이트를 함께했죠. 좋기만 하는 사람이 왜 없어? 식구들 있잖아. 아빠도 다 좋지 않고 엄마도 다 좋지 않고 언니랑 오빠는 많이 싫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구씨와 미정. 가짜로 해도 채워지나? 이쁘다 멋지다.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될 텐데 모든 말이 그렇던데 해봐요 한번. 아무 말이나.
그러다 퇴근을 하던 기정과 마주하는데요. 둘이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기정에겐 적잖이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미쳤어 저거. 안녕히 주무셨어요. 평화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새 아침. 오늘부터 소주 사면 잔주는 행사하는데 하나 사다 드릴까요? 예뻐요. 대꾸도 못 받으면서 하나 사다 드릴게요. 짝사랑 마냥 혼자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창희. 돈가스. 구씨의 문자를 다시금 곱씹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는 그의 번호를 저장하는 미정.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출근을 하게 되지만 한수진, 김지희. 그녀의 그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회사 프린터로 비행기 티켓 인쇄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던 미정의 동료들이 회사 프린트를 사용하다 걸려 한바탕 분위기가 쌓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좋겠네. 밤도 가고.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근데 연미정 씨는 왜 같이 안 감? 미정이만 쏙 빼고 간다는 사실은 그들의 공기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밥을 먹고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다. 구씨에게 보낸 카톡을 확인하는 미정. 서울 들어가기 직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 일이 사라지지 않은 메시지에 그녀는 더더욱 쓸쓸해지는 것 같았죠. 그 시각 구씨는 아빠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중. 형. 퇴근을 한 창희는 아침에 약속했던 대로 소주와 소주잔을 사들고 구씨네로 향하는데 방 안에서 웬 의문의 불빛을 발견하고 맙니다. 초록빛깔 빛의 발광. 그곳에 수많은 소주병들이 창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구씨는 창희와 두한이 자신의 소주병들을 치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더 그냥. 금방 치워요. 씻으세요. 우리 둘이 호딱 고물상 갖다 주고 올게요. 그냥 두라고. 그들의 쓸데없는 오지랖에 내가 싼 똥 누가 치워주는 게 니들은 고맙냐? 구씨는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거 도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구씨의 반응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건 창희도 마찬가지. 서울 들어가기 직전. 구씨는 그제서야 미정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라는 구씨의 톡은 안 오고 한잔하자. 한잔해야 될 것 같은데. 쓸데없이 언니에게서 온 톡 하나. 아무나 사랑은 내가 그랬어. 말이 아무나지. 진짜 아무나냐 너는? 그래서 개똥이랑 놀더니 남자 골라 듣고. 기정의 추궁에도 뭐가 무서운데?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평생 그렇게 사람 가려 만나서 잘 된 거 있어? 우리의 실수는 아니다 싶으면 연습 기회로도 삼지 않고 그냥 패스한 거라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찬혁 선배 만날 때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고 맙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하진 않아. 나보단 잘나야 되는데 아주 잘나진 말아야 돼. 전적으로 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다신 그런 짓 안 해. 부모한테도 그런 응원 못 받고 컸어 우리. 언니들과 술을 마시며 한참을 떠들다가 미정은 또다시 문득 구씨의 메시지창을 바라봅니다. 오늘 늦어요. 언니랑 한잔해요. 비록 답이 오진 않았지만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봐라.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미정은 개의치 않고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 얼마나 많이 했게요. 구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애정도를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그들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요. 둘이서 그거 치우다가 구씨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다음날 구씨와 있었던 썰을 푸는 두한. 도와달라고 했어? 치워달라고 했냐고. 근데 왜 함부로 들어가서 손대? 그럼 봤는데 그냥 나오냐? 인간을 갱생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오만해. 아니 누굴 오만. 에이 혼자서는 그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양이었다고. 혼자 버릴 수 없는 양을 혼자 먹었어. 그걸 들켰어. 뭘 들켜? 뭐 몰랐어 우리가? 미정은 곳에 또 썸 좀 탄다고 구씨의 편을 들어주었죠.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그날 저녁 구씨의 집으로 찾아간 미정.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싫고. 쓸데없는 말인데 들어줘야 되고 나도 쓸데없는 말 해내야 되고. 나도 그런데. 그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좋은 시간도 아니고 괜찮은 시간이 그 정도.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다음날 구씨는 결심했는지 소주병들을 직접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병 팔았다. 소주병 판 돈으로 두한에게 음료수도 쿨하게 건네주고. 네 친구 거. 저 안에 사는 남잔 저 시간에 뭐하고 있었을까? 잠시 후
한잔하고 있었겠지. 드디어 미정에게 보내는 첫 톡 메시지. 당신 톡에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녀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 아 맞다. 우리 퀵서비스 전화번호 바뀌었지. 몇 번이더라? 잠깐만. 마음이 한껏 가벼워졌죠. 100만 년 걸려도 못할 것 같던 일 오늘 해치웠다. 퇴근 후 이젠 아주 자연스럽게 구시내로 향하는 미정.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내가 다 차면 끝. 멋진데? 그들은 그렇게 나 추앙했다. 조금씩 서로를 추앙합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울리는 구씨의 핸드폰. 구자경, 전화 좀 받아라. 도대체 어디 짱 박혀 있는 거냐? 어느 한 의문의 남자가 우리 움직일 타이밍이야.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고. 구씨를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함께 반일을 할 때면 이렇게 소소한 스윗 추앙 모먼트로 기정이의 염장을 지르며 콧방구를 끼게 만들었죠. 반일한 건 왜 돈을 안 받겠대?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그게 아니지. 주고받고는 정확히 해야. 좋아서 한대잖아요. 좋겠지 그럼 안 좋겠어요? 좋아서 한다는 일을 자꾸 눈치 없이 보내준다 그래요. 그녀는 이제 아주 대놓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래. 두 자매 사이에서 펼쳐지는 내가 칼자루 쥐었어. 어디다가 눈을. 불꽃 튀는 신경전. 어떠냐? 동네에서 동네 남자랑 연애하는 기분이? 꼭 서울 겉대 같다? 어? 한가치게 동네에서 연애질 나고? 경제적이고 좋다. 어? 집에서 밥도 먹고. 부러움에 사무쳐 질투가 머리 끝까지 난 걸 보니 기정의 완패가 확실했는데요. 박 선생은 언제 결혼한다냐? 한편 창희와 두아는 뒤늦은 점심을 함께 먹다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심장이 바로 또 막 뛰어.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난 그 말을 이해 못해. 심장 뛰게 좋다는 말. 문득 꼽사리를 끼는 미정. 내가 심장이 막 뛸 땐 다 안 좋을 때던데. 정말 좋다 싶을 땐 반대로 심장이 느리게 가는 것 같던데. 처음으로 심장이 긴장을 안 한다는 느낌? 그녀는 구씨로부터 아주 편안한 감정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이거 뭐 잘못 나왔네요. 5명인데 4밖에 안 나왔어요. 그 사이 등본을 뗄 일이 있었던 아빠는 동사무소에 갔다가 내주 맞는데요. 미정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독촉장이 집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소지를 구시내로 옮겼던 그녀의 사연을 알지 못한 아빠는 하루 종일 심란하기만 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구씨 또한 진실을 숨기는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죠. 오늘 늦어요. 사내 동호회 활동 있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해방클럽 모임이 있다며 미정은 신나서 카톡을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 시계를 보는 거더라고. 오늘은 해방클럽의 정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행복지원센터 소양기 팀장이 참관까지 나왔는데요.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은 있는데 제대로 한 건 없고 계속 시계만 보면서 계속 쫓기는 거야.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가는 해방클럽 멤버들.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순 없겠지만 할 만큼 했으면 쉬고 그렇게 내 템포를 갖는 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해방이 아닐까. 서툴렀던 그들의 해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모양을 더 갖춰가고 있었죠. 어디로 옮겼어 주소지? 다음날 함께 밥을 먹던 아빠는 미정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맙니다. 등본에 없던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잠시 짱구를 굴려보다가 친구가 자기네 집으로 옮겨놔달라고 해서. 친구 핑계로 둘러대는 그녀. 친구가 왜? 개인회생 중이라 월세 계약을 못해서 내가 대신. 미쳤나 이게. 도로 옮겨놔. 아빠의 말에 미정은 주소지를 다시 돌려놔야 했지만 연체가 발생하거나 이자율 변동이나 공지사항이 있을 땐 우편물 발송돼요. 앞으로 또 날아올 우편물 걱정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트와이스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집에서 알기 직전이야. 오늘은 꼭 통화해야 돼. 전화 줘.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던 그녀는 단판을 지으려는 듯 곧장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죠. 여보세요? 잠시 후 미정의 전화를 받는 세영. 왜 언니가 받아요? 선배 바꿔요. 정말 미안한데 찬혁이 정말 돈이 없어. 한국에 그냥 뒀다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오라고 한 거야. 나 좀 있으면 카드도 정지되고 신용불량자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신용불량자가 돼야 돼요?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거기 날아갈 비행기 값은 있었나 보지? 장기팔로 왔다. 아직 못 팔았나 보지? 그들은 아주 끼리끼리 잘들 놀고들 있었는데요. 어디 처박혀있냐?
서울에 있긴 있냐? 그 사이 구씨 또한 그 의문의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되죠. 상가집 갔다가 신호장 봤는데 슬쩍 네 얘기를 묻더란다. 연락 되냐고. 다음날 미정은 결국 이건 4개월 후면 만기인데. 그동안 열심히 모으고 부었던 청약 통장을 해지해 대출을 갚기로 합니다. 뭐 샀어요? 은행에서 나와 돌아가던 중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구씨를 만난 그녀. 오늘 그렇게 덥진 않네. 여름이 가나 봐요. 반가운 마음에 미정은 제잘제잘 떠들어보지만 그는 왜인지 반응이 시큰둥했는데요. 주소는 집으로 다시 옮겨놨어요. 대신 갚았냐? 준대요, 나중에. 그러다 아직도 좋아하냐?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미정은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또다시 냉랭하게 얼어붙은 두 사람 사이의 기류.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 집으로 향하다가 뭔가 분에 찼는지 다시 구씨네로 향했습니다. 어디까지 더 끝장을 봐야 되는데 얼굴 붉히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왜 죽기로 덤비래. 나한텐 잘만 불키네. 그렇게 한참 울분을 쏟아내다가 넌 날 좋아하니까. 불쑥 내뱉어버린 박력 넘치는 한마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뭔 짓을 못해. 그러니까 넌 이런 등신 같은 날 추앙해서 자뻑에 빠질 정도로 자신감 만땅 충전돼서 그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무지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구씨는 거친 상여자 앞에서 손 떨던데 드셔.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앙하는 거야. 먹어. 물. 내친김에 물심부름까지. 너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 깜짝 놀란다. 나 진짜 무서운 놈이거든. 근데 넌 날 쫄게 해. 네가 눈앞에 보이면 긴장해. 알아라 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는 그렇게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어갔죠. 더 해보시지. 좋은데. 다음날 출근하는 길. 미정은 다시 주소지를 옮긴 등본을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등본을 확인한 아빠는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좋은데? 그 남자의 매력 포인트. 껍데기가 없어. 되게 예의 바른데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껍데기가 없어. 기분 좋게 점심을 먹고 다시 업무에 들어가려는데 아니지. 팀장은 여전히 혼자 중얼거리며 신경을 건드려 왔는데요. 남친한테 일러버려. 그러려고. 그날 저녁 술 좀 드릴까요? 아직 퇴근하지 않은 미정이를 제외한 식사 자리. 진짜 해요? 기정은 잠시 눈치를 살피다 추앙?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위대하고 위대하신 끝내주게 황홀하신 이런 거 하냐고요? 띠용. 사귀자고 안 했대. 추앙하라고 했대. 한다고 했다면서요. 하이 얘들아 위대하고 위대하신 뭐 이런 게 추앙 아니야? 이런 거. 한편 미정은 팀장에게 빠꾸를 당한 PT 때문에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평소 같았으면 짜증도 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겠지만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왜인지 모르게 평온한 마음 상태. 사랑받는 여자인 척 늘 정신승리하던 그녀의 상상요법은 구씨의 등장으로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닌 연미정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되었는데요. 다음날 구씨는 재호와 함께 잠시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넣는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발견하죠. 뭐하냐? 부사장 같습니다. 어디? 저기 저 트럭이요. 아마도 그를 애타게 찾고 있던 그 의문의 남자들. 걔가 용달을 왜 몰아? 출근한 미정 또한 검토한 서류를 들고 팀장을 찾아갑니다. 미적 감각? 이런 건 타고나는 거야. 색감? 이런 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들으라는 듯 꼽을 주는 팀장. 고만고만한 그린에서 왜 이걸까? 어떻게 결정났는 줄 알아? 왠지 이거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렇게 오래 고민하더니 결국 한 사람의 느낌인 거야? 근데 난 처음부터 그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먹혔을까? 미정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데요. 언니가 잘났다는 걸 몰라서 불행한 것 같아. 잠시 후 네네. 팀장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근데 그 책자 말이야 처음엔 괜찮은데 왜 수정안에서 이상해지지? 항상? 팀장의 요구대로 수정안보다 신경 쓰게 하겠습니다. 미정의 초안이 훨씬 더 좋다는 충격적인 의견에 그는 자신의 미적 감각이 잘못 타고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연미정 씨? 네. 고생했는데 일찍 들어가. 아주 오랜만에 일찍 퇴근을 하게 된 미정. 안 할 뻔했네, 반가워서.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구씨와 함께 미정이 큰일 하네.
오붓한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이 동네에 살던 미친 언니가 있는데 그쪽 궁금하다고 보러 온 데서 오지 말랬어요. 비슷해 둘이. 둘 다 쎄. 거칠고 투명해. 너 미쳤구나. 투명해. 너 지금 나 추앙하냐? 응. 짧은 데이트를 마치고 다시 근무를 하던 구씨는 또다시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무슨 용달 몰고 가는 거 봤다는데 진짜냐고 새끼야. 백 사장도 같이 봤댄다 새끼야. 그들이 자신을 목격했다는 문자에 그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죠. 바로 전화하는 거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거 맞나 보네 이 새끼. 백 사장 새끼가 찾아지면 넌 붙대는 거야. 짜잔하고 먼저 나타나서 뒤통수 쳐야지. 내가 짜잔할 건데 너무 바빠? 돌아오라는 남자의 말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구씨. 다음날 열심히 일을 하던 구씨는 그 문구를 발견하는데요. 출근하던 길 미정이가 늘 보내오던 그 문구.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여기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던 것이었구나. 덕분에 내가 호강해. 엄마는 제호의 옆에서 군말 없이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구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죠. 인양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나. 보통 꼬장꼬장해. 둘이 한마디 말도 없이 어쩜 그렇게 척척 맞는지. 응? 전생에 짝이었나? 이젠 미정의 퇴근길을 함께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그. 더위가 가나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도 헉헉댔는데. 오늘도 그녀를 마중 나가 함께 산책 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동네에선 아침마다 하나씩 시체를 마주해요. 개구리들이 밤이면 길을 건너서 이쪽 논에서 저쪽 논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차가 지나가면 두두두두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가짜로 해도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는 마법. 예전엔 시키는 말 외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를 그냥 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와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추앙하면서 내가 사랑스러워요. 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게 먹으면서 할 얘기냐? 그러던 어느 날 구씨는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짐들이 쏟아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죠. 황급히 내린 뒤 도로를 정리하며 물건들을 다시 싣다가 맞지? 구씨는 드디어 자신을 찾고 있던 이 남자 백 사장과 마주하고 맙니다. 너 뭐하냐?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르던 구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자 의아한 건 제호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너 뭐하냐? 뭐 쇼하냐? 망가진 척? 내가 왜 망가진 척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지어져가지고 있는데 전화해서 뭐 운전 중이시냐고 이딴 얘기를 하냐? 그의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백 사장. 네 여자잖아. 너 키우던 개 죽었을 때 아주 서럽게 울었다며.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 걔가 얼마나 사람 질리게 하는지 모르지. 동생이니까 모르지. 백 사장의 여동생이자 구씨가 사랑했었던 전 여자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모양이었죠. 천만다행이지. 어? 구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무슨 생각인지 하루 종일 구씨네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구씨를 확인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재호. 가끔 이것도 사가던데. 이후 미정은 그를 위해 술을 사다 주기로 하는데요. 몇 살이래? 편의점 주인의 질문에도 어디 사람이래? 그녀 또한 구씨에 대한 아는 것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냥 내 맘대로 대답했어요. 38이요. 서울 사람이요. 혼자 주저리 떠들다가 피곤한가 보네. 쉬어요. 피곤해 보이는 구씨의 태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왜 구신에서 나와? 엄마가 구신에 들른 걸 본 모양입니다. 술 사다 달래? 잠시 고민을 하다가 사귀는데. 내뱉어버린 폭탄 발언. 엄마는 머리가 띵 해지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나야 이러고 살지만 싱크대 하면서 외제차 몰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 꾸준히 하면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 그날 저녁 사귄다고 했다며. 응. 뭐하러?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사귀고 헤어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비밀로 해. 구씨는 무언가 다짐을 했는지 미정이에게 뜬금없는 썰을 풀기 시작했죠. 미국에 유명한 절벽이 있대.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3분의 2 지점까지 떨어지면 죽고 싶게 괴로웠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낀대. 그래서 말해줬어. 사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담 받아보라고. 했는데 떨어져 죽었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죽었던 누군가. 같이 살던 여자가. 아,
야, 이 새끼 죽으라고 한 얘기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애한테. 맞아. 죽으라고 한 얘기야. 지겨워하는 여자를 보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서. 전 여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것일까?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추앙. 언제 추앙했는데? 미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져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너 죽여야지. 자신의 여동생을 죽게 만든 구씨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백 사장. 동생 복수는 개뿔. 구씨는 이제 자신이 뚫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어김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고 누군가가 집 안으로 침입했죠. 그리고 부지직. 저랑 화장실이 급했던 창희가 급동을 싸러 온 곳이었습니다. 엉덩이가 뽀송뽀송 날아갈 것 같아요. 형은 나의 로망이에요. 혼자 살면서 비대 쓰는 남자. 끼리끼린 과학인데 우린 뭘 하기로 예정된 사이일까요? 내리라고!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예정된 사이인가?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에 이곳 당미역에 잘못 내렸던 눈이 내리던 그날, 마지막 열차 떠났습니다. 구씨는 핸드폰까지 지하철에 놓고 와버리고 여보세요? 아예 안 일어나. 역으로 좀 와줘. 주변을 맴돌다 술에 취해 뻗어있는 창희와 그를 챙기는 미정을 발견하는데요. 백 사장이 보낸 놈들을 피해 도망가던 구씨는 눈치챈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뭐해도 찾아봐! 소리치던 미정이의 목소리 덕분에 누가 알려주디? 왜 그날 전철 타고 오다가 내렸다며. 누가 알려줬어? 이곳에 잘못 내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이었죠. 아니라고. 아니 그 뭐가냐. 어젯밤에 뭐 뿌시럭뿌시럭 하더만. 맨날 쥐어먹고 아니라고. 한편 구씨의 과거 사연을 들은 이후 깊은 생각에 빠진 미정. 여자랑 헤어지고 싶을 때마다 무기로 쓰는 말이지. 같이 살던 여자가 죽었어. 내가 죽게 했어. 그녀는 구씨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들개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다시 상여자 빙의하여 달려드는 들개들을 내쫓아버리는 미정. 넌 상황을 자꾸 크게 만들어. 복잡한 심경에 구씨는 오늘은 팔뚝 하나 물어뜯기고 내일은 코 깨지고 불행은 그렇게 잘게 부셔서 맞아야 되는데 자꾸 막아서 크게 만들어. 괜시리 짜증을 내버리는데요. 난 네가 막을 때마다 무서워. 얼마나 큰 게 올까. 그 사람이 내가 무섭대. 너한테 읽히나 보다. 문제가 있긴 있어. 똑같은 인간을 놓고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이유 1000가지를 대라면 되고 사랑할 만한 이유 1000가지를 대라면 또 돼. 나를 사랑하는 이유 1000가지에도 서클렌즈가 들어가고 정아름을 미워하는 이유 1000가지에도 서클렌즈가 들어가. 이유 같은 게 어딨냐. 그냥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지. 이후 창희의 선물을 들고 구씨네로 향한 그녀. 오빠가 갖다 주래요. 일부러 핑계 만들어서 온 거 아니고. 알아. 문자 왔었어. 두 사람 사이는 그날 이후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 급격히 냉랭해져 있었죠. 할 말 없나? 웬일이냐? 지겨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하고. 할 말 있으면 네가 해. 여자들은 꼭 뭐 바뀌는 거 있는 것처럼 툭하면 뭘 달래. 내가 너한테 빚졌냐? 구씨의 이해 안 가는 행동과 말들에 누가 다이아몬드 달래? 다이아몬드가 더 쉬워. 추앙이 뭐냐?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길 각오하는 놈이 그팔로 여자 앉는 건 힘들어. 어금니 꽉 깨물고 고통을 견디는 건 있어 보이고 여자랑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건 시시한가 보지? 뭐가 더 힘든 건데? 나보고 꿔간 돈도 못 받아내는 등신 취급하더니 쥐는. 팩트로 후들겨 패버리고는 쿨하게 뛰쳐나온 미정.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름이 뭐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범죄자여도 외계인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난 아직도 당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가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아침바람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정의 메시지를 확인한 구씨는 무언가 고민을 하더니 곧장 서울로 올라갔죠. 어느 한 클럽에 도착한 떡대 형님들조차 구씨의 얼굴을 보자 고개를 조아렸는데요.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백 사장. 내가 왜 망가진 척 쇼를 해야 되는데 나 쉬는 거야. 15년을 이런 지하에서 술 취한 인간들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집에 들어가면 또. 근데 죽기 전에 네가 나 살려준 거야. 내 뒤통수 쳐서. 이제 반말로 막 가네 이 새끼가. 그런 뒤통수 친 놈한테 형이라고 그럴까? 구씨는 그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죠. 내가 결정나면 올게. 자꾸 알짱대면서 열받게 하면 그땐 나 진짜 이 세계에 내가 말뚝 박는 거니까 조용히 기다리라고. 그때 겨울에 형님한테 오이도 오라고 문자한 놈 저 아닙니다. 백 사장님이 잠깐 핸드폰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알아. 현진이 형한테 들었어. 그렇게 밖을 나와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미정인의 회사. 먼저 가. 구씨의 연락에 그녀는 신난 발걸음으로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놈은 퇴근했나? 팀장인가 뭔가? 맨날 시시거린다는 너? 돈가스 추앙에 이어 만두 추앙까지. 그들은 서울에서의 첫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뭐야 이번엔 창희가 고백이라도 하려는 듯 비장한 자세로 그를 맞이했죠. 제발 키만 있는 거라고 지금 당장 날 죽이지 마요. 그의 손에 쥐어진 롤스로이스 차키? 엉덩이 옆에 희미하게 뭐가 보여. 비대야. 이 양반 비대 쓰는구나. 그 형이 좀 있어 보였어. 근데 앞에 또 뭐가 보여. 형광식인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구신의 급동을 싸러 갔던 그날 나의 구세주.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그 롤스로이스 차키를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왔어. 멋진 차 한번 끌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창희에게 근데 또 구씨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결국 창희를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구씨. 그는 서울 어느 한 주차장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롤스로이스를 보여줍니다. 이후 창희는 구씨의 허락을 받고 어우 막 꿀렁도 다른 것 같아. 롤스로이스를 지차마냥 끌고 다니는데요. 지나가는 건 봤어도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처음 보네. 시골 동네에 나타난 초고급 외제차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리고 누구 왔냐? 왜 차가 있어? 부모님도 차의 존재를 알게 되죠. 친구가 잠깐 놔두고 갔어요. 친구의 차라며 애써 둘러댔지만 운전하지 마라. 영 못마땅하기만 한 아빠. 불안하냐? 백보를 좀 키워라. 어? 왜 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음날 출근한 미정은 팀장에게 새로운 PT를 검토받는데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 이젠 하다하다 그녀의 패션까지 그 바지 끝단이 무거운 여자 간만이라. 트집 잡아 까내려 댔습니다. 답답하지 않아? 지 밥벌이 분야의 트렌드나 파악하지. 해방클럽은 뭐 하는 데야? 뭐해서 해방되는 건데? 지겨운 인간들한테서요. 나지막히 내뱉은 미정의 한마디에 싸해져버린 공기. 그녀는 지겨운 인간들에게서 벗어나 구씨에게로 향했는데요. 개새끼. 회사에서 인원 감축하려고 희망퇴직자를 받았는데 있어줬으면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어.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으니까.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은 안 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제잘제잘 그에게 하소연을 떠들다 보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는 듯했죠. 인간은 쓸쓸할 때가 제일 제정신 같아. 그래서 밤이 더 제정신 같아.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늦은 밤.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그렇게 산 타고 올라가던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잊지 못할
첫 키스를 나눕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씨의 신경을 건드리는 검은 그림자들. 남자들은 새벽까지 이곳에 찾아와 쥐새끼 마냥 들쑤시고 다녔는데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뭐야? 조금씩 걱정되는 구씨. 미정 또한 계속되는 팀장의 트집으로 저 인간이 지시한 것보다 언니가 한 게 100배 나아요.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브랜드실에 그대로 갖다 주고 싶어. 저 인간이 일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 너 나 추앙하니? 그들이 트럭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것을 눈치챈 구씨는 차를 끌고 공장에서 조금은 떨어진 곳으로 향합니다. 몰래 숨어 자신을 쫓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백 사장한테 전화해. 기습 공격으로 선빵을 날리는 그. 백 사장 아니고요. 사실 그들은 백 사장 무리가 아닌 신 회장님입니다. 구씨가 따르던 신 회장이 보낸 무리들이었는데요. 코빼기도 안 미치길래 백 사장 그놈이 정말로 담궈놨는데 얼굴 좋아졌네. 일 더럽게 못하는 백 사장이 영 탐탁지 않았던 신 회장은 만 쉬었으면 올라오지. 백 사장이 위에 앉고 내가 어디 가서 면이 안 서. 구씨를 찾았다는 소식에 그를 직접 만나 설득하러 온 것이었죠. 또 있어야겠나? 다시 찾아온 주말. 쉬엄쉬엄해요. 이제 함께 반일을 하는 날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 소하고 염소는 키우면서 이상하게 미안해. 잡아먹을 거라. 야, 이름 불러가면서 키우던 게 목으로 넘어가냐? 이름 없었어. 잡아먹을 건 원래 이름 지어주지 않아. 야, 너 씨, 나 빨리 이름 지어줘.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구씨의 전 동료 현진이 찾아오는데요. 이 삼남매가 다 훈남 훈녀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집까지 들어가 일 나간 구씨를 기다리죠. 이제들 들어오네. 잠시 후 구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재호. 처음 보는 구두. 누가 오셨나? 구씨 선배래요. 전화를 안 받아서 뭔 일 있나 하고 왔대. 아이고 예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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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황찬란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무언가 쎄함을 직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구씨의 선배라는 말에 재호는 최대한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니 뭐 제가 말이 선배지 뭐 동생 놈 덕분에 먹고 삽니다. 아 얘가 짱이에요. 다 얘 빚. 아 예. 식사를 마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너만 바라보고 있는 놈들 생각하라고 새끼야. 애 새끼들 줄줄이 그짓꼴인 거 알면서 야 임마 신 회장이 오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야지 새끼야. 왜 노인의 기분 잡치게 만들어 여기까지 찾아온 양반을. 신 회장이 복귀지 않을 거절한 후 현진을 포함한 구씨 라인을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불똥이 튄 듯 보였는데요. 여기 여자 있지? 오늘은 오랜만에 해방클럽 멤버들이 모임을 하는 날. 헐 대박. 그런데 누군가가 해방클럽 회원 들었는데? 클럽에 가입을 신청했죠. 그날 참관하고 난 뒤로 계속 오고 싶었는데요. 이제서야 용기 내서 왔습니다. 바로 소양기 팀장. 이 표정, 무표정이 안 돼요.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자동적으로 이런 표정이 돼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녀 또한 갇혀있던 자신만의 감옥에서 해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분은 진짜 그냥 해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들 힘들게 연기하며 사나 봐. 연기 아닌 인생이 어딨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연기하며 사니까 이 정도로 지구가 단정하게 흘러가는 거지. 내가 오늘 아무 연기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인간 잡아먹을걸? 이제 아무 얘기나 막 하는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야 이게 누구야? 구씨는 무슨 생각인지 현진을 만나러 가는데요. 백 사장 그 새끼 약 팔어. 백 사장이 뒤에서 몰래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그. 백 사장 친다. 너 믿고 친다. 회장님한테 말한다. 너 온다고. 경찰들이 백 사장네 클럽에 들이닥쳤죠. 기습 선빵을 날려버린 구씨. 에이 개새끼야. 뭐 어떻게 올라오시겠다고? 올라와봐 이 새끼야. 백 사장은 화가 잔뜩 나버립니다. 그만 가볼까 하고. 그리고 어딜? 서울에. 미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을 다잡았는지 다시 구시내로 향하는데요. 가끔 연락할게. 가끔 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하러? 내가 무슨 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감 못 잡진 않았을 거고.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다고. 어떻게 사는지도 상관없겠냐? 욕하고 싶으면 해. 화 안 나냐? 나는 뭐? 화는 안 나. 그만두고 떠난다는데 화 안 나?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 가고 싶다는 건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있어. 서운해. 근데 화는 안 나. 모르지 나중에 화날지도.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미정과 웬만하면 서울 들어가 살아. 평범하게. 지금도 평범해. 지겹게 평범해. 평범은 같은 욕망을 가질 때, 그럴 때 평범하다고 하는 거야. 추앙, 해방 같은 거 말고 남들 다 갖는 욕망. 니네 오빠 말처럼 끌어야 되는 유모차를 갖고 있는 여자들처럼. 그런 그녀의 태도가 답답해 애는 업을 거야. 오히려 괜시리 짜증을 내버리는 구씨. 당신을 업고 싶어. 1살짜리 당신을 업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전화할 거야. 자주 안 해.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다시 와. 그는 재호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죠. 구씨가 떠나고 홀로 남은 미정의 밤. 받지 않는 전화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데요. 나를 떠난 모든 남자들이 불행하길 바랬어. 내가 하찮은 인간인 걸 확인한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처럼 당신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길 바랄 거야. 숙취로 고생하는 날이 하루도 없길 바랄 거야.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밝은 새해.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 과연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개.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은 2022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의 일지 김지원, 손석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구씨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킨 최고의 캐릭터죠. 마냥 좋기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채워져 본 적이 없어 이대로 세상이 끝나길 바라며 살아가던 미정이와 어느 한 시골 동네에 우연히 잘못 내려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던 구씨.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추앙하며 채워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는데요. 아마도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관계에서 오는 고통, 혼자이고 싶지만 또 절대적으로 혼자이고 싶지 않은 그 갈망을 추앙이라는 극적인 표현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던 작품이었던 만큼 나의 해방일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잘은